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2월 20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2월 20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 최령해 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창복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연건평이 10만 9천 평방미터인 이 공장은 간장, 된장, 맛내기, 기름, 바다,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과 양곡 가공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식료 가공 기지입니다. 공화국 창군 65돌과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을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교리에 충만된 공장의 노동계급은 생산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킴으로써 맡겨진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보이 장군님의 유훈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새로 건설된 종합가공직장과 능력 확장된 즉석 쌀밥 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모든 생산 공정들을 만바로 돌림으로써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식료 가공품들을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입구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과 오보이 장군님의 현지 말씀판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 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공장 도전을 잡아주시고 일도 세워주셨으며 오보이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군인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보배 공장으로 장성 강화된 조선인민군 2월 20일 공장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여러 차례의 현재 지도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정물과 사족 자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공장이 걸어온 발전 노정을 감회 깊이 추억하시었습니다. 공장 부지를 찍은 당시의 사진 자료 앞에 이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때는 잡초만 무성한 벌판이었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을 내다보시고 부지를 정해주셨다고, 정말 명당짜리의 공장이 일떠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는 오보이 장군님의 사진 문헌을 보시면서 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시었다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꼭 다시 와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못하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 공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수많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대같은 사랑을 우리 군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맛내기 직장, 기초식품 1직장과 2직장, 바다 직장, 즉석 쌀밥 직장, 종합가공 직장, 제품 진열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직장들의 생산 공정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시고 매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과 생산 능력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셨습니다.
기초식품 생산 원료들의 배합 비율과 발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장, 된장의 색깔과 맛내기 분말도는 정상인가? 제품 포장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생산한 제품들을 자신께서 직접 맛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직장에 들리시어 어떤 원료를 쓰는가를 물어주시었고, 뜨겁게 달아오른 즉석 쌀밥 직장의 기대 사이를 고르시면서는 밥이 잘 되었는가도 알아보시고, 군인들이 먹을 즉석 쌀밥에 어떤 부식물이 포함되는가도 보아주시었습니다. 청압가공 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압착 과자의 맛을 몸소 보아주시었고, 통조림통에 들어갈 고기의 량과 계량 방법도 자세히 이해하시었습니다. 생산 현장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오늘 하루 무엇을 바쳤는가에 대해 기록하는 일지들을 보시고 군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장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장 군회를 고르시면서 키높이 자란 수삼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 것을 보시고 마치 공원 같다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된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식당에도 들리시어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 실태를 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후방사업을 잘해야 근로자들의 생산 요리를 높여주고 생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은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신 후 생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공장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 세계 요구에 맞게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고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식료품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현대화는 곧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 가공품을 더 많이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 은종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공장 일꾼들이 기업 전략, 경영 전략을 바로 세우고 관리 운영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넉넉히 마련해 놓아야 하며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책임성을 부단히 높여주어 식료 가공품의 질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노동계급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2월 20일 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 정상화와 현대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군인들에게 갖가지 식료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줄 굳은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3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방송망, 광명망, 동북망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은하수 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신 소식과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함께 5.1절 기념 은하수 음악회를 관람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파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를 돌아보신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나이제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81돌세 점에서 금수산 대양궁전을 찾으시었으며 조선인민군 예식과 경축위원회에 참석하신 소식,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남자 축구 결승 경기를 관람하시고
최근 국제 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을 만나신 소식, 양각도 축구 경기장과 개업을 앞둔 해당 학원,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 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신 소식, 전승 예순돌 경축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은하수 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명편 4권 제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해서 조국광복회를 12일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강철 증산 투쟁이 심차게 벌어지고 있는 기업소와 보산제철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당정책 관철에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을 고매해주고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내각을 비롯한 연관 다리들에서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주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됐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를 현지 요해했습니다.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 관철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칠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총리는 아동병원 건설장과 제16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장도 돌아봤습니다. 백두산 선군 청년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발전소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세돌을 뜻깊게 기념했습니다. 경연은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속에 발전소 건설장에서는 청년 돌격대원들이 출연하는 시랑성 합창공연 원수님의 별동대는 승리만을 떨치리가 펼쳐졌습니다. 공연을 통하여 청년 돌격대원들은 주체 99 2010년 5월 16일 북방의 멀고 험한 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시어 청년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과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예비 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청년 돌격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다채로운 체육 오락 경기들이 진행됐습니다. 영성구역에서 고리와 마을을 선군시대의 역에 맞게 도잘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영성공원과 영성아동공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 꾸려진 공원들의 운동기재들을 새로 설치했으며 수백 평방미터의 면적에 새 품종 잔디를 심어 럭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여러 가지 꽃들을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라선시에서 산림 조성을 위한 나무모 키우기를 전망성 있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기간 아카시아 나무, 황철나무 이런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기후가 없이 춥고 바람이 세고 냉이가 심하고 이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 기후 풍토에 맞는 창성이 깔나무를 기본으로 해서 지난해 30정보의 양미장을 새로 꾸리고 수백만 그루의 튼튼한 나무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1000여 정도의 산들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기름나무림, 영재림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전망을 열었습니다. 제16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가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CNC 공작기계를 비롯해서 기계, 전기 및 전자, 경공업, 건재 등 여러 부문의 많은 제품들이 출품된 이번 전람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우리 당의 경제강국 건설 구상을 실현하며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우리 대동강 건재공장에서 이번에 출품한 질 좋은 유리섬유 복합 폴리프로필렌 삼격관, 각종 히틀용 제작 수지 발포관, 알루미늄 수지 복합창 초를타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식권 제품들은 평양시를 옹장 화려하게 꾸리는 데 널리 쓰이고 있는데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윤화무역 회사는 베어링, 각종 윤활유를 비롯한 50여 종의 제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여기서 베어링과 윤활유 부문들은 CNC 공작기계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첨단 기계들을 생산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과학기술 증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번에 한인 컴퓨터 영웅을 개발하여 이번 전람에 출품하였습니다. 우리가 출품한 한인 컴퓨터는 사람들이 학습과 생활 그리고 사업에서 아주 필요한 첨단 설비로서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람회 당중앙위원회 3월 전원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이렇게 경공업 제품을 많이 출품하였는데 이렇게 인민들의 수요도 높고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람회는 16일에 폐막했습니다. 제39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16일 태권도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가가 조각되는 속에 청년동맹 깃발이 개양되고 선수들의 분열행진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청소년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출연이 진행됐습니다. 평양시와 평성시, 함흥시에서 벌어지는 이번 경기대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9,000여 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경기대회에서는 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소학교 부문으로 나뉘어 국방체육경기와 롱구, 배구, 탁구, 태권도, 마라손, 씨름 등 40여 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됩니다. 평양 성신삼유치원에서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갖춘 어린이들을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 유치원의 어린이들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자기들이 창작한 붓글씨 작품집 태양의 품석에서 피어나는 붉은 꽃망울을 올려 기쁨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작품집을 냈던 어린이들입니다. 그때 맹진일, 김홍경이는 지금 높은 반이었대서 학교에 가고 이 어린이들은 그때 낮은 반이었댔는데 지금은 높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작품집을 올리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대원수님 동상을 찾고 내려오는데 홍경 어린이가 장군님 생각이 나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우리도 붓글씨를 잘 써서 경리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는 나나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들이 마음이 이렇게 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치원에 돌아오는 어린이들은 붓글씨 연습을 더 잘하게 되었고 또 우리 유치원의 모든 교양원들과 또 학부형들이 기대 속에 지난 2월에 작품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집에는 위대한 대원스님들의 사랑과 경리하는 원스님의 사랑 속에 언제나 행복하게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 밝은 모습과 그리고 어서 빨리 커서 영흥동, 애국동, 박사동이가 되려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들이 하나하나의 행마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신의주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높은 층구름이 꼈으나 평안북도에는 가운데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5월 18일 토요일 음력으로 4월 초아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에서 약해지는 고기압과 남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해안 지방에서 오늘보다 2도 내지 4도 낮아지겠으며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소산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해상에서는 흐리어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방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어 따뜻해진 반면에 동해안 지방 날씨는 쌀쌀해지고 14일과 15일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 동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방에서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는 따뜻했으며 특히 제일 기온이 높았던 14일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3도 내지 9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지방에서는 조선 동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해빛 침률이 떨어지면서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그리고 14일 9시부터 15일 15시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평균 10mm 정도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해산 34mm, 삼지연 26mm, 신의주 23mm, 천마 22mm, 동창, 구송, 운산, 령림 20mm를 비롯해서 북부지방에서 봄철치고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주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과 20일이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조선 동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24일에는 조선 동해에서 약해지는 고기압과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22일부터 남쪽에 더운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어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방에서 낮 최고 기온이 초여름처럼 26도 내지 31도까지 현저히 높아져서 매우 덥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이 예견되므로 농촌격리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